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40점이 이제 배점되어 있습니다.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 문제가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얘네들을 이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표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네들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표 1번에서 표 1번 그러면 지금 이 표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표에서 주는 번호가 있대요. 주는 번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여기 있는 주는 번호에서 여덟 번째 그 문자가 1이나 3이면 남자다. 2나 4면 여자다. 그 외에는 공백을 성별에다가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는 번호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여덟 번째 문자가 그랬어요. 여덟 번째 문자가 지금 요 문자를 얘기하는 거죠. 요게 이제 성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성별이 1 또는 3이면 우리 남자, 2 또는 4면 여자. 그 외에는 공백 그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1, 2, 3, 4 그것만 이제 성별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이제 성별을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2니까 여자가 나오겠죠. 1이니까 남자가 나올 거고 4면 여자가 나올 거고요. 여기 보니까 6번이 있어요. 6번. 6번일 때 뭘로 표시해라? 공백으로 표시해라. 크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2니까 여자가 나올 거고 1이니까 남자가 나오고 3이니까 남자가 나오고 2니까 여자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주는 번호에서 이 여덟 번째 그 자리에 있는 이 문자를 우리가 하나 꺼내와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꺼내오면 되겠죠. 자, 그럼 일단 미드 함수를 먼저 꺼내오자고요. 는이라고 쓰고 우리 미드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 주는 번호에서 여덟 번째 자리부터 시작해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그러면 성별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이제 꺼내올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눌러보자고요. 엔터 눌렀더니 2번 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쭉 채우게 했더니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 내용들이 똑같이 이렇게 이제 결과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미드 함수는 이제 맞게 쓴 거고요. 요 미드 함수를 구한 요 결과값을 가지고 이제 남자다 여자다 그거 이제 표시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추주라는 함수를 사용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추주 좀 보자고요. 자, 우리가 만약에 추주라고 이렇게 쓰고 나서 가로 열어주고 1이라고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A다. 그 다음에 컴마 B. 그 다음에 컴마 C. 그 다음에 D 하고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추주가 이제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자, 요 데이터들 중에서 몇 번째 거 선택해라. 첫 번째 거 선택해라 그거요. 그래서 A가 결값으로 나올 겁니다. 요 자리에 숫자를 2를 쓰게 되면 이제 B가 나올 거고요. 3을 쓰게 되면 이제 C가 나오고 4를 쓰게 되면 이제 D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1, 2, 3, 4 그거잖아요. 1, 2, 3, 4. 그러면 1일 때 A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요? 남 쓰면 되겠죠. 만약에 2일 때는 B 대신에 여 쓰면 되고 C 대신에 남, D 대신에 여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추즈. 자, 추즈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 미드 번째에 있는 거 꺼내주세요. 컴마 찍어주고요. 만약에 미드에서 구한 게 1이면 남자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2면 뭐라고 출력해라? 여라고 출력해라. 3이면 남자라고 출력하고 4면 여자라고 출력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남녀 요거를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미드에서 구한 게 만약에 1이면 요게 출력되겠죠. 2면 얘가 출력되고 3이면 요게 출력되고 4면 요게 이제 출력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 한번 땅 쳐보자고요. 엔터 쳤더니 여 하고 나왔죠. 2번이니까 여가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채우기 좀 해보자고요. 그 밑에 건 1이니까 남이 나올 거고 그 밑에는 4니까 여가 나오겠죠. 그 밑에 건 6이니까 이제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왜? 여섯 번째 값은 없잖아요. 우리 1, 2, 3, 4에서 4개만 했잖아요. 그래서 6이니까 얘는 이제 오류 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2번일 때는 여가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밑에는 1하고 3이니까 남 그렇게 나오겠죠. 그 밑에는 이제 2번이니까 여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1번이나 3번이면 남자가 출력되게 2나 4면 여자가 출력되게 그 외에는 공백을 성별에다 표시하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오류 값을 띄우지 말고 그 외에는 공백을 표시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할 함수가 if error요.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하면 뭘 출력해라? 공백을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가 사용한 이 전체 식을 우리가 if error로 그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if error. 자, 이곳에서 오류가 발생했냐? 오류가 발생하면 뭘 출력해라? 쌍따옴표 2개, 공백 출력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맨 뒤에서 이제 if error 가로만 이렇게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누르고 쭉 이제 채우기 하자고요. 채우기 쭉 했더니 오류가 발생하니까 빈 공백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죠.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그때 1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방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요 식에서 이제 우리 미드 함수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주요 번호에서 8번째에서 한 개 꺼내와라 해서 성별에 해당하는 그 문자를 이제 꺼내왔습니다. 그때 꺼내온 게 1이냐 1이면 이제 남자가 출력되겠죠. 2면 여자가 출력될 거고요. 3이면 남자가, 4면 여자가 이렇게 이제 출력되게 추주 함수로 이렇게 묶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6번이 있을 때는 1, 2, 3, 4는 있는데 5번도 없고 6번도 없죠. 없으니까 지금처럼 오류가 발생해요. 오류가 발생하니까 그때 if error 오류가 발생하면 그걸 어떻게 해라? 빈 공백으로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식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표 2번에서 하래요. 표 2번 그러면 지금 요걸 보고 얘기하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신체 검사 결과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체질량 지수가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라. 20 이상, 25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출력해주고 25 이상이면 비만으로 그렇게 체질량 지수에다가 표시해달라. 그거요. 그때 이제 여기 보니까 신장하고 체중밖에 없어요. 요거 가지고 이제 우리 체질량 지수 요거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때 이제 체질량 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으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신장의 제곱을 할 때 우리가 파워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수치로 먼저 구해요. 체질량 지수를 숫자로 먼저 구해놓고 그게 이제 20 미만이냐 아니면 20 이상 25 미만이냐 아니면 25 이상이냐 그거 이제 if 함수를 물어봐서 저체중이다 정상이다 비만이다 그거 이제 출력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숫자로 먼저 구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칸이요. 자, 는이라고 써주고 체중 나누기 신장의 제곱을 하라 그랬죠. 체중 나누기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의 제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장의 제곱을 할 때는 우리가 파워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이제 파워라고 이렇게 써주고 신장 찍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제곱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체질량 지수가 23.38868656이다.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수치로 나오니까 이 수치를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이용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20 미만이야? 20 미만이면 저체중 출력해. 20 이상 25 미만이야? 그럼 정상으로 출력해. 25 이상이야? 비만으로 출력해.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체질량 지수 요거 구했는데 요거 계산한 거 있죠? 요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이제 if 함수 쓰자고요. if 만약에 내가 지금 방금 구한 그 체질량 지수 그게 20 미만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20보다 작냐 라고 물어보고 20보다 작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체중이 아니래요. 아니면 정상 아니면 비만 둘 중에 이제 하나인데 정상인지 비만인지 모르니까 또다시 if로 또 물어봐야 되겠죠. if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만약에 지금 방금 구한 그 체질량 지수가 25 미만이냐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25 미만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정상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저체중도 아니고 정상도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이제 비만이라는 얘기죠. 해서 여기서 이제 25 이상이냐? 그거는 이제 안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보고 그 뒤에다가 바로 그냥 비만하고 이렇게만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if 2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if 가로 이제 2번 닫아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아까 첫 번째 건 23점 얼마 나왔으니까 이제 정상하고 이렇게 출력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 거는 18.778 하고 쭉 시작이 되니까 얘는 이제 저체중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20.522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밑에 거는 이제 정상하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25.076 하고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니까 그 밑에 거는 이제 비만하고 나올 거고요. 그 밑에 거는 이제 정상이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또 정상이 나오겠죠. 그 밑에 거는 이제 비만하고 나올 거고 그 밑에 거는 이제 저체중하고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2번 문제 끝이요. 그때 이제 2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요거 띄어쓰기 좀 해서 자세히 좀 보자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체질량 지수, 그거를 이제 수치를 구한 거죠. if 만약에 여기서 구한 그 수치가 20보다 작냐? 20 미만이냐? 물어본 거죠. 20 미만이면 저체중이라고 출력해라. 저체중 출력해라. 그러면 20 미만이면 저체중 여기까지 이제 출력하고 그냥 끝나버리겠죠. 만약에 20 미만이 아니래요. 아니면 이제 그 뒤에 거 이제 출력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참일 때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해서 20 미만이면 저체중하고 출력하고 끝나는 거고 만약에 20 미만이 아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뒤로 넘어오겠죠. 그 뒤로 넘어와서 요 두 번째 if 요거 이제 물어보겠죠. 그때 이 두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요만큼 이제 조건이요. 여기서는 이제 체질량 지수 그거 구한 게 25 미만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기서 25 미만이면 이제 정상으로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비만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써뒀는데 여기서 25 미만일 때만 지금 물어봤어요. 20 이상은 왜 안 물어봤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if 문에서 20 미만이면 저체중 출력하는데 20 미만이 아니다. 그 얘기는 20 이상일 때만 두 번째 if로 넘어오는 거죠. 해서 20 이상이냐? 그걸 이제 안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25 미만만 물어보고 25 미만이다 그럼 정상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비만이라고 출력해라.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표 3번에서 하래요. 자, 표 3번 좀 보자고요. 자,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제품 판매 현황하고 판매 금액 이제 구하는 건가 봐요. 자, 문제 읽어보자고요. 문제 보니까 매장명이랑 제품명의 마지막 한 문자요. 매장명이다 그러면 지금처럼 서부다 동부다 하고 이곳에 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의 마지막 한 문자 그러면 이제 A다 B다 A다 B다 하고 이것들이 써져 있죠. 얘네들을 이용하래요. 요거랑 그 다음에 이제 제품 가격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여기 있는 이 표를 이용해서 판매가를 먼저 구하래요. 구한 다음에 판매 금액을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가격표에 보게 되면 이제 매입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판매가예요. 판매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지금처럼 제품 가격표 얘를 이제 참조해서 우리가 할 거니까 여기서 이 판매가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h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판매가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 판매가는 뭐에 따라 결정된다? 구분에 따라서 구분해 보니까 동부 A다, 동부 B다, 서부 A다, 서부 B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장명은 동부다, 서부다 이거밖에 없어요. A다, B다 그거는 제품명의 마지막 한 글자가 AB 하고 그렇게 들어있네요. 자, 그것들을 이용해서 동부 A다, 동부 B다, 서부 A다, 서부 B다 하고 이걸 먼저 구해야 돼요. 구한 다음에 그 구한 거를 이 제품 가격표에서 찾아서 판매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제품명에서 마지막 한 글자를 꺼내올 때 이제 라이트라는 함수를 써주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하래요. 판매가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꺼내와야 되고요. 판매량은 지금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이거 곱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동부 A다, 동부 B다, 서부 A다, 서부 B다 그거 먼저 좀 구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가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제품명에서 마지막 한 글자 먼저 꺼내오자고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요. RIGHT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제품명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만 꺼내주세요 라고 쓰고 가로 닫고 엔터요. 그럼 이제 여기는 B 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리고 채우기엔들 쭉쭉쭉 해버리면 지금처럼 A다 B다 하고 이렇게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B 요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다가 동부다 서부다 이거를 갖다 붙여야 되겠죠. 해서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어요. 그 앞에다가 서부라는 거, 첫 번째 건 이제 서부니까 서부라는 거 찍고 그리고 M% 연산자 중간에 연결시켜서 오른쪽에서 하나 꺼내온 거 B랑 연결시켜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서부 B 그리고 채우기엔들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동부 A다 서부 B다 하고 이렇게 쭉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구한 거를 여기서 이 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서부 B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요 판매가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좀 구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구해 놓은 거 이거 잘라내기 좀 할게요. 컨트롤 X 눌러 버리고요. 그다음에 는이라고 쓰고 우리 H 룩업이요. 자, H 룩업이라고 써 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한 거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근데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참조할 범위는 이 범위니까 얘는 변하지 않죠.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참조 범위에 전체 달러 붙여주고요. 여기서 이제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행에 있는 판매가를 갖다 주세요. 그때 이제 구할 때 이제 옵션은 우리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false 하고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됩니다. 자, H룩업의 기준을 보게 되면 이게 찾는 값이죠. 이게 이제 동부 A다, 동부 B다, 서부 A다, 서부 B다 해서 우리가 구해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떻게 찾아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라.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갖다 달라. 세 번째 행에 있는 판매가를 갖다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구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 다 썼으면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80만 원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거는 이제 동부 A니까 동부 A는 판매가가 92만 원이죠. 그 밑에 거 이제 92만 원 맞게 나오죠. 그 밑에 거는 이제 서부 B래요. 서부 B 그럼 똑같이 80만 원 나오겠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이요. 80만 원. 그 밑에 거는 이제 동부 B래요. 동부 B는 65만 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동부 B 6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서부 A래요. 서부 A면 120만 원 나오면 돼요. 그래서 채우기 핸들이요. 120만 원 나왔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 정상적으로 다 나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구한 거는 우리가 판매가를 구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판매 금액을 구해야죠. 판매 금액은 어떻게 해라?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해라. 판매가는 지금 방금 구했고 거기다가 이제 판매량만 곱해주면 되죠. 판매량은 요 앞에 있으니까 이거 곱해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내가 쓴 식 그 맨 앞에 가서 우리 판매량 곱하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 했더니 640만 원 하고 나왔고요. 채우기 핸들 쭉쭉쭉 하면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이제 3번 문제 풀 때 쓴 식이 제가 지금 방금 여기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동부 A다, 동부 B다, 서부 A다, 서부 B다 해서 요거를 구해준 거고 그거를 여기에서 이 참조 범위에서 찾아라.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서 세 번째 행에 있는 판매가를 갖다 달라. 그러면 이 판매가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판매가 구한 거고 판매 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로 하라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우리가 판매량을 곱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 금액 다 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표 4번에서 하래요. 자, 표 4번 좀 보자고요. 자, 표 4번 그러면 표 4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얘기죠. 자, 문제 보니까 이제 학과가 응용통계 학과인 그 학생들의 파이썬이라는 그 과목의 평균을 C의 37번에다가 계산해라. C의 37번 그럼 지금 여기죠. 여기다가 파이썬의 평균 구하래요. 근데 이 전체 파이썬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었죠. 학과가 뭐인 것만, 응용통계 학과인 것만, 그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 파이썬의 평균을 구해라. 그거요. 그때 이제 파이썬의 평균을 구할 때 소섬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래요. 내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 우리는 내림을 할 거니까 여기 보면 라운드도 나왔고 라운드 업도 있고 라운드 다운도 있는데 이 중에서 내림을 할 거니까 우리는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겠죠. 해서 라운드나 라운드 업은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파이썬의 평균 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dsum이라는 함수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daverage라는 함수로 우리가 평균을 구하고 그 평균 구한 거를 소수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daverage, dsum 이것들 중에서 알맞은 함수들을 선택해서 사용해라. 골라서 써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문제를 풀 때 라운드 다운하고 daverage 요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겁니다. 그때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사용할 때 지금처럼 학과가 응용 통계 학과다 그런 조건이 붙었어요. 그 조건은 어디다 작성해라?
A의 36에서 A의 37번 그 영역에 입력하래요. 지금 요 영역에다가 조건을 따로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란 얘기죠. 그래서 조건 여기다가 이제 써보자고요. 자, 학과가 뭐인 거 찾아라. 학과라는 요 제목 컨트롤 C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제 응용통계학과인 거 찾을 거니까 응용통계학과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컨트롤 V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조건 다 작성했습니다. 그럼 일단 D 에버리지 가지고 평균부터 구하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 D가 붙는 함수를 보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하죠.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생김새가 다 똑같았어요. 맨 처음에 이제 뭐 잡아요? 전체 범위 잡아야죠. 전체 범위, 컴마, 몇 번째 열을 계산할 건지 계산열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쓴 거, 그 조건 범위만 우리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죠. 해서 D썸이 됐든 D에버리지가 됐든 D맥스가 됐든 D민이 됐든 아무튼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되죠. 해서 는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D에버리지 하고 쓰자고요. 자, D에버리지라고 써주고 전체 범위 싹 다 잡아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뭐의 평균 구한다? 파이썬의 평균 구할 거다. 내가 지금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파이썬이 지금 세 번째 열에 있죠. 해서 여기다가 세 번째 열에 있는 거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열 번호 3 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잡아주면 되죠. 조건 범위 6이요. 조건 우리가 작성해 놓은 거 범위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문제에서 파이썬의 평균을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림하래요. 내림을 해서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내림을 할 거니까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되고 그때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자릿수를 1로 지정하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요 D에버리지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라운드 다운으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라운드 다운 여기서 구한 우리 평균값 있죠. 그 평균값을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 주세요. 해서 자릿수를 1로 이렇게 이제 지정해 주면 됩니다.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보여달라 그 얘기는 두 번째 자리에서 내림을 해라 그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지금처럼 84.6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죠. 해서 여기다가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D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평균을 구했고 그 평균값을 내림해라. 내림해서 소썸 첫 번째 자리까지 보여주세요. 그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표 5번에서 문제 풀래요. 자, 표 5번 좀 보자고요. 자, 표 5번 봤더니 지금처럼 요게 이제 표 5번이죠. 여기서 이제 등급 구하래요. 등급. 자, 결제 금액이 있대요. 결제 금액이 지금 여기 있죠. 이 결제 금액에 누적 결제 금액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적합계 구하는 거죠. 그 누적합계를 구한 그 금액이 7만원 이상이면 골드다.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면 실버다.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이면 공백으로 등급을 이제 표시해라. 그때 이제 우리가 금액이 7만원 이상이냐, 7만원 미만이냐, 5만원 미만이냐, 그거 이제 물어봐야죠. 물어볼 때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쓰면 될 거고, 우리가 이제 누적 합계를 구할 거니까, 그때 이제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누적 합계 구해주면 됩니다. 자, 누적 합계라는 게 내가 만약에 첫 번째 칸, 여기서 이제 누적 합계 구하겠다, 그러면은 이 금액, 그냥 12,000원만 나오면 돼요. 내가 만약에 두 번째 칸 거 구하겠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요 두 칸의 합계를 구해서 여기다가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거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 세 개 값을 싹 다 더해서 그 값을 구해주면 돼요. 요 네 번째 칸에서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 네 칸의 합을 구해서 그걸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다섯 번째 칸 구할 거다. 그러면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다섯 번째 칸까지 전부 다 합을 구해서 그걸 이제 표시해주면 돼요. 그 밑에 거는 여섯 번째 거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거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칸 여기서는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일곱 번째 값까지 전체 합을 구해라 그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는 게 우리 누적할게요. 그래서 결제 금액을 계속해서 누적시켜서 그렇게 이제 합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누적하게 구할 때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다가 sum 하고 쓸게요. sum이라고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자,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합을 구하는 거죠. 마지막 거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거는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써주면 돼요. 그 위에 거는 여기서는
여기서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해서 항상 누적합계를 구할 때는 첫 번째 셀은 항상 고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약에 여기 거다 그러면 요만큼의 합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 거 구하겠다 그러면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요만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거예요. 해서 시작하는 위치는 무조건 첫 번째 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칸 거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정해 주면 되거든요. 해서 여기다가 해서 우리 첫 번째 셀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콜론만 땅 하고 찍게 되면 j2의 25부터 j2의 25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누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식 보세요. 식 보면 j2의 25번부터 시작해서 j2의 25번까지 합을 구해라 그거요. 그러면 j2의 25번이 이 첫 번째 칸이니까 이 첫 번째 칸에 합이 구해져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2,000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번째 거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번째 거 구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게요. 그렇게 되려면 요 시작하는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더라. 어떤 칸을 계산하든 무조건 여기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쓴 이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으니까 달러를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뒤에 써있는 j2의 25번은 달러를 붙이면 안 돼요. 안 붙이고 우리가 채우기를 하게 되면 얘는 행 번호가 계속해서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적하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 누르고 쭉쭉쭉 채우기 엔젤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 여기서 23,000이 나온 거는 이 두 개의 합이요. 여기서 이제 46,000이 나온 거는 이 네 칸의 합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82,000이 나온 거는 이만큼의 합 구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하게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적하게 구할 때 아예 공식처럼 이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칸은 첫 번째 칸부터 시작해서 첫 번째 칸까지 그렇게 이제 합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이 셀에 12,000원 들어있으니까 그 12,000원 그렇게 결값이 나온다고요. 그때 이제 주소를 쓸 때 앞에 거에는 어떻게 쓴다? 전체 달러 붙이더라. 뒤에는 안 붙이더라. 그렇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합계 구했습니다. 구했으면 그 누적합계 구한 거를 7만원 이상이면 골드다.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면 실버다.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이면 우리 빈 공백으로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등급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요 썸이라는 함수 있죠? 요거 이제 컨트롤 X에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리고 내가 썸으로 구한 거 있죠? 이 누적합계가 7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7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골드라고 출력해라. 이렇게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7만원 이상이 아니래요. 그러면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만원 미만이 될 수도 있죠.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시 if 써서 다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누적합계 구한 게 이번에는 얼마 이상이냐? 5만원 이상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5만원 이상이면 뭐라고 출력해라? 실버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빈 공백 출력해라. 그렇게요. 그리고 나서 if 두 번 썼으니까 맨 뒤에서 이제 가로 두 번 닫아주고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여기는 12,000원이니까 빈 공백 나오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밑에는 23,000원이니까 빈 공백. 그 밑에는 이제 35,000원이니까 여기도 빈 공백. 그 밑에 이제 46,000원이니까 빈 공백. 그 밑에는 이제 5만원 이상이 됐죠? 5만원 이상이면 이제 실버요. 그 밑에 거는 이제 7만원이죠. 7만원 이상이면 뭐가 나와요? 우리 골드 나와야죠. 그 밑에 거 전부 다 3개 다 우리 7만원 이상이니까 싹 다 이제 골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리 여기 첫 번째 if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만큼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참일 때 골드 출력해라. 이만큼 그 뒤에 있는 거 전부 다가 이제 거짓이 되는 거죠. 조건 참 거짓이요. 자, 내가 여기서 누적하게 구한 게 7만원 이상이야. 7만원 이상이면 골드라고 출력해.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나는 거죠. 만약에 7만원 이상이면 골드라고 출력하고 그냥 끝. 그 뒤에 있는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7만원 이상이 아니래요. 7만원 이상이 아니다. 그 얘기는 7만원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쓸 때 5만원 이상이야? 그것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 그랬는데 7만원 이상이면 골드 출력하고 7만원 이상이 아닐 때만 7만원 이상이 아닐 때만 D로 넘어오기 때문에 D로 넘어왔다 그 얘기는 7만원 미만이라는 얘기잖아요.
해서 7만 원 미만은 따로 물어보지 않고 5만 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만약에 5만 원 이상이면 10어라고 출력해라.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이상도 아니면 이제 빈 공백 출력해라. 이렇게 해서 식 작성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누적합계 식 쓰는 방법이요.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 작업 문제 5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요 5문제 풀어보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조금 까다로운 것도 있죠. 동영상이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5문제 다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번 회차에 나온 것 중에서 누적합계 구하는 거 있죠?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누적합계 어떻게 구하는지 그 방법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함수 꼭 나오죠. 라운드 함수, 라운드가 됐든 라운드 다운이 됐든 뭐 라운드 업이 됐든 걔네들도 무조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H룩업이다, V룩업이다 그 함수도 꼭 나오잖아요. 그렇게 이제 매 회차마다 자주 나오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100%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